제목부터 좀 어떤 얘기해 시예요? 예, 새해. 새해. 아우 이거 좋습니다. 필요하네. 새해 날마다 새날, 날마다 새 사람. 오늘은 내가 살아야 할 지구 위에서의 모든 날 가운데에서 첫날, 그리고 새날. 그렇다면 나도 오늘은 새 사람이고 그 첫사람.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새해를 새로 맞았다는 건 새로 365개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더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선물로 받았지 않은가?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예. 야. 와, 해와 달 별을 공짜로 받고. 이거는 공짜로 받았다는 게. 새해 첫 손님이시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신 선물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를 위해서 쓰신 건가요? 네, 아니면 네. 진짜요? 오면서 샀어요. 여기 오면서요? 그럼 스님 이거 아직 발견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오면서 쓰셨대니까. 어디에 산문에 어디 비슷한 말이 들어가실지도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쓰는 근데 사람이라서. 오늘 오시는 그 기차 안에서 그렇지, 그렇지. 예. 이거를 옥탑방 시청자분들께서 써주신 근데 건데 내 느낌은 기차 타고 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왠지 원고지에다가 약간 만년필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아, 그건 옛날. 옛날. 아니 5G 시대에 지금은 급하니까. 급하니까 바로 핸드폰에요. 예, 그리고 시라는 게 급한 거예요. 시가 급한 겁니까? 급한 거예요. 우리 시는 왠지 모르게 좀 천천히 아, 천천히 아니에요. 감상적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 자체가 급한 거예요. 좋다, 사랑한다 이런 거 말할 때 급하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짧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 천철살인. 장황하지 않고. 짧은 그 쇳도막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철살인. 시에는 촌철살인의 힘이 있다. 그럼요. 스님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선물로 공짜로 받았다. 받았더니 366개의 그런 해와 달과 수많은 문장은 별을. 어떻게 이렇게 떠올리시는 아,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 발견? 그러니까 그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자기 인생과 그 세상과 사람과 이런 속에서 자기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있던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있던 것을. 있던 거. 발명이 아니에요. 예, 발견. 그래. 그렇지, 아니 그렇죠. 그래서 시에 쓰시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단어가 아니야.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일상에서 많이 썼던 것들인데 야 이렇게 조합이 되고 이렇게 와닿는구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나 저는 맨 마지막 구절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좋은 만남, 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짜로 또 온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시니까 큰 선물이지. 따뜻해지는 거죠. 선생님 거기 핸드폰 안에는 시가 한 몇 편 정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가 지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질문이 다. 너 계속 빗나간다. 다 계속 빗나가네. 근데 그거는 확실해. 여태까지 써오신 시가 한 4천여 편 되신다고.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페이지 수를 한 5천 페이지가 되니까 그냥 누가 4천 페이지라 4천 편이라 편 정도 했겠지. 된다. 예, 5천 페이지. 방금 건 지우지 마세요. 너무 좋은데? 또 다른 또 있어, 또 있어. 겨울 차창이라는 거 들었어요. 아, 그건 오시면서 기차에서 쓰셨나 보다. 겨울 차창. 겨울 차창. 우리 인생이 그 젊은 시절에는 막막해요. 맞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랬지.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허무해요. 허무하다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쓴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비해 약간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쓴 날이 얼마 안 되고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막막해요. 예. 그래서 막막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많으니까 막막하잖아요. 사막 앞에 딱 서면 저 끄트머리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지? 갈 길이 머니까. 근데 이제 사막 끄트머리 숙소 앞에 오면은 내가 다 왔네.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허무하잖아요. 인생을 좀 논하시는 다 거네요. 써먹었구나. 읽어주시면 안 돼요? 허무함. 거기에 그런 대한 게 시. 있죠.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예. 허무함. 겨울 차창 모두가 안개다. 안개일 뿐이다. 너를 두고 밤을 새워 보고 싶어 한 일도 가슴 두근거리던 일도 한때의 안개일 뿐이다. 차창이 흐르는 것은 다만 안개. 비어있는 들판 시든 풀숲이며 이파리 떨군 나무들 행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느냐? 울고 싶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다오.
아니다.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가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허무한 그런 느낌을 쓴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몇 편 쓰신 거예요? 2편이요. 아. 아니 공주에서 얼마 안 걸려. 근데 2편이나 쓰셨으면. 이런 거 한 편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그냥 금방 쓰지요. 시라는 건요. 길게 생각하고 길게 살고 길게 느끼고 그리고 아주 전광석화처럼 번개불처럼 그냥 바로 써야 돼요. 뭉지럭거리면 실패해. 빠르게. 그래서 뭐 한 1, 2분 사이에 아니 잘 풀릴 때 그럼 하루에 몇 편까지 써보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한 20편 정도 쓴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물어봤겠어? 아니 20편까지 쓰셨다고요? 예, 하루에요? 예, 미쳤죠. 그러면 24시간이니까 하루에 한 거의 시간에 뭐 뭐 한 시간에 하나씩. 잠도 안 주무시고 하루에 1시간씩 쓰신 거예요? 아니죠. 쓰고 바로 쓰고 바로 쓰고 바로 쓰고 그냥 그렇게 20편을 예, 쓰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근데 그런 시는 약간 mul거요. 묻다. 깊이가 떨어져요. 표현 자체가 그치, 묽다. 묽고 감동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비슷비슷해. 앞에 상하고 뒷상. 이게 뭐 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집을 다들 읽었어요. 맞아. 우리 세대에는요. 그래서 외우는 시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라나면서는 시를 읽을 뭐 그런 감성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오늘날 시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스스로가. 아. 그래. 그것도 네. 맞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시를 많이 읽었거든요. 외롭고 우울하고 네. 답답하니까 네. 시를 많이 읽었어요. 네. 맞아. 좀 번잡하게 살다 보면은 해야 될 것들 많고 하니까 시를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럼요. 하긴 우리한테 남아있는 오랜 시들은 격변의 시기에 되게 아플 때 많이 탄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시라는 게 그 아픔에서 나오는 겁니다. 위기에서, 상처에서, 네. 실패에서, 아. 결핍에서 나오는. 근데 선생님은 딱 보면 되게 유쾌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위기. 뭐 위기, 아픔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맨날 위기가 있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가니까 좋은 거고. 아니 근데 위기와 좀 이렇게 맞닥뜨려질 수 있지만 저희가 선생님을 좀 좋아해서 그 스토리를 좀 많이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맨 처음에 시를 쓰실 때도 26살에 약간 아픔이 시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네네네. 올해 이제 등단하신 제가 이제 52년째 하여튼 되시는데. 5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52년. 나는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여기까지 왔네. 아, 유쾌하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기분이 좋네요. 저희도 같이 웃을게요. 아주 정정하셔서 좋고. 아, 근데 진짜 첫사랑이 실패해서 그 시를 쓰기 시작하신 그렇죠. 지금 사모님이 첫사랑이 아니죠. 아니죠. 그런 신뢰의 말씀을. 거예요? 넌 신뢰의 말씀. 누구한테 실례시는 거지? 난 중요하지 않은 말씀. 아, 첫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감정이 딱 들어서 시로 바로 옮기신 거예요? 그 여자분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강하게 했는데 거기서 네. 강하게 거절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예 완전 거절했어요. 예, 완전히 거절하고 그래서 네. 그 집에 찾아갔다가 뭐 두들겨 맞고 쫓겨나왔으니까. 누구 뭐. 여자한테 맞았어요? 아니 그 남자 뭐 오빠들 뭐 이런 말해야 돼, 거. 이제 가족들한테. 건방지다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그 여자분은 자기가 이제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속이 뒤집혀갖고 그치. 죄송하고 난 좋아하는데. 고백을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이제 시골로 데리고 왔어요. 도시에 있었는데 시골로 데리고 와서 그런데도 그 여자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걸 가지고 쓴 시가 어머.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다는 안개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 뒤에는 네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덕이다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가는 밤바람 소리 뭐 이런 시 대수발에서. 네, 대수발에서 아, 이게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시고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 그려지네요, 오, 저희가. 맞아요, 그게. 와. 이 시가 당선이 된 거죠? 네, 좀 창피해요. 예.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이 대목이 참 창피해요. 왜? 얼마나 많은 눈물 못났으면 짜주기. 얼마나 못났으면 밤에 잠을 자면서까지 여자를 그리워하다가. 만난 거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게 사랑이잖아요. 쓰러져서 울었다. 그래가지고 좀 창피했어요. 너무 막 그림처럼 그려지니까. 이게 그러면 신춘문예에 당선하신 작품이고 그래서 등단하신 거예요? 바로? 그럼요. 그 여자분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되긴 됐어요. 그 뒤에 어떤 여자가 나를 그 여자. 구원해줘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얘기 막 하면은 사모님이 안 좋아하지 않아요?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요거를 꼭 뒤에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거를 꼭 덮으셔. 시가 두 개라고 나오는구나. 안치 오래 해야 되니까. 야,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 하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서점 앞에도 이렇게 딱 써 있었잖아요. 그 교땡서점. 불꽃. 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딱 몇 구절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특히 선생님 젊은이들이.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렇게 슬픈. 아, 이게 그것이 연작이군요. 너도 네. 그렇다까지밖에 우리가 맞아요. 몰랐네. 야, 근데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 하던 시절에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다가 만들어진 거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애들이 저걸 말 안 들어서 예. 애들이 조금 뭐 어떻게 좀 딴짓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생님 내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볼까? 그래서 이 시를 읽으실 때 보면 반대를 읽으셔야 돼요. 네? 반대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예,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예쁘다는 안 뜻이고 이쁘잖아요, 그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니까 슬쩍 보면 오래 보지 않으면 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드셔서 오래 보지 않아서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마음이 생기셨던 그 순간에 그걸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풀꽃과 같은 인생이고 때때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소외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 하나가 나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도 좀 더 자세히 보자. 더 보자, 더 많이 보자. 지금 한 5년 봤는데 더 봐야 되는. 나 자세히 보면 괜찮지 않냐? 네, 괜찮아요. 오래 보니까? 네, 예뻐요. 근데 너 왜 이래? 오래 보면 오래 보면 더 오래 보자. 그래. 근데 물론 다 좋겠지만 쌤이 그래도 이건 내 삶의 역작이다 했던. 근데 그 별 의미 없어요. 그쵸. 예, 저도, 별 의미 없는데 예. 왜 그러냐면 막동리 소녀라고 하는 그 내가 이제 좀 세상에 알려진 시가 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요. 그리고 그 시 속에 들어있는 시 하나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게 있어요. 막동리 소녀라는 이름을 벗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림은 나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게 박동기라는 소멸한 책 야, 맨 끝에 속에 죽이지 않냐? 와, 너를. 난 너 없이 너가 너를 없이도 좋아할 너를 수 좋아할 있는 수 있어. 와. 끝이야, 끝. 근데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어떤 독자가 뽑아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행도 갈고 제목도 듣고 그래갖고 이게 누가 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쓴 거 비슷한데? 선생님 씨인데도 잠깐만 이게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갖다가 또 썼어요. 아, 어떻게요? 그냥 갖다가 내 책에다 또 썼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쓴 시를 독자가 갖다가 다시 개작하거나 네. 보태서 이걸 이렇게 형태를
털어서 다시 만드는 걸 내가 또 쓴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약간 소송건다든지. 그렇지. 이거는 저작권 침해의 요지가 분명 있는 건데. 근데 원래는 그 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우리 민족이 써온 말을 가지고 또 그 정서를 가지고 내가 써서 다시 민족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시 내용을 가지고 막 노래를 만들거나 노래 가사로 이렇게 막 쓰고도 좋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원더풀이에요. 이렇게 다 허락해 주고 그럼요. 그걸 갖고 그 꼬장 부리는 건 아주 쪼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왜 시가 노래가 되면 날개를 달고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네. 왜 그 날개를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주권 재민을 나는 시권 재민이라고 해요. 식권 시의 권리가 권리가. 그 독자한테 있다. 독자한테 아, 식권 재민.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한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쓸 땅이 없어요. 아까 발견이라고 그랬는데 예. 내 인생에서 내 자연에서 내 세상에서 발견한 걸 발견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 그렇죠. 어? 나눠야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나눠주고 같이 하고 그걸 나는 예. 선순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착하게 악순환이 아니고 착하게 좋게 왔다 갔다 돈다. 경훈이 다음 그래, 뭐 선생님 작품으로만 쭉 써서 이렇게. 풀꽃.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겠어. 쓸 게 워낙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엄청나지. 4,000편 정도 나 이렇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좀 몰랐어. 저작권이 있어야지. 아니 뭐 그거는 저작권은 얼마든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그 조광자 시인이라고 아세요? 조광자? 예. 누구예요?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아, 등단하셔가지고. 다음에 예. 우리 시인협회 그 회원으로 좀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명함 있어. 네. 선생님 제가 그러면 저희 장모님께 한국 시인협회 회장님. 회장님이다. 회장님한테 명함 받았어. 회장님. 제가 나도 명함 받았다. 꼭 장모님께 연락. 감사합니다. 아유 회장님. 아, 우리 신입사입니다. 야, 이거 좀 회장님이시다. 우리 옥탑방에서 이렇게 명함 돌리시는 건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회장. 이 협회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략? 1,500명? 회원이? 그 선생님 요 번호 선생님 직접 폰인 거예요? 예, 핸드폰.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예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예. 나는 전화번호를 잘 얘기해요. 자, 어찌됐건 우리 저 선생님 문제 오셨고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네. 나는 안 해도 되죠. 같이. 문제 불러오셨어요. 아, 그래요? 곤란한데. 네네네. 골치 아파서. 아니 근데 혹시요 그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인데 삼행시 같은 것도 좀 나는 삼행시 별로 안 썼는데 네. 나태주로 그냥 나 좀 네. 태워 주세요. 그렇게. 예 그런 거. 그게 아까 하신 게 삼행시야. 나 좀 태워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 좀 태워주세요. 차를 안 모시니까 어디 가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한국의 한 시골 초등학교의 사연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줄어든 학생 수로 인해 폐교 위기에 놓인 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와 지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물론 응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폐교 위기를 벗어나게 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 학생 수가 주니까 폐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학생 수를 제가 봤을 땐 급작하게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학생을 예를 들어서 글을 배우고 싶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선생님 이런 거 어떠세요? 좋은데요. 괜찮? 나 교장을 했는데 네. 맞아. 교장을 할 때 그런 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거 큰 문제거든요. 예, 자꾸 폐교 위기에.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 동네도 없어지고, 뭐 동네 상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좋다. 지금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셨어 지금. 그래. 전직 교장 선생님이신데. 해보겠습니다. 이거요. 정답입니다. 야 2022년 첫 문제를 아니 그렇게 첫 번째 맞춰내요.
아, 이 친구가 올해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선생님. 올해 그죠? 진짜. 예, 저 호랑이. 친구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간헐적으로 이게 예. 현명함이 왔다가 나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천재의 기본 조건이에요. 오. 그렇죠. 천재는 어떤 때는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기간이 길어요. 바보인데. 아니, 나 오늘 진짜 열심히 맞출 거야. 오늘 똑똑해 보이게끔 오, 오늘은 그래? 열심히. 예. 황골 탈퇴. 예. 근데 할머니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정답입니다. 아, 이것도 가능한가? 100여 년 가까이 역사를 이어오던 전남 강진의 한 시골 학교가 최소 신입생 수를 채우지 못하면 폐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70대 7명의 할머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을 한 것인데요. 황월금 할머니는 학교를 갈 때마다 유치원 초등학생 손자들과 함께 노란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돼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할머니들은 글을 배우며 만학도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굿 아이디어다. 굉장히. 그 의외로요, 우리 한국의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내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이 이제 처음 한글을 꿰쳐가지고 글을 썼는데 예. 그 글에 말이죠. 엄청난 그 환희, 세상을 바라보는 밝음, 사랑, 고마움 이런 것들이 그냥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심사를 했는데 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그걸 알았어? 아이, 또 천재예요, 제가 천재.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나 봐요. 예. 네가? 진짜 뭔 관심이다. 갑자기? 뭔 옷소리야. 정말 뭐라 우쭈쭈 해줬더니 아주 많이 귀엽다. 제일 막내예요.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까지 이렇게 여기 모셨는데 처음부터 교사가 꿈은 아니셨다고요? 예. 나는 그냥 상고 들어가서 은행원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당신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밀어넣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좀 적성에 그럼 안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나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아바타, 대리인, 네. 뭐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62세까지 했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그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이 돼서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원인데 해피엔딩이네요. 50살에 끊겼을 텐데 62세까지 갖고 그리고 연금을 많이 타니까 참 재밌으시단 말이야.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저에게 뭡니까 퇴직할 때 결심하신 게 노인정이나 동창회를 안 가겠다. 예, 안 가죠. 왜요? 아, 그럼 결심하셨어요? 그럼요. 난 왜요? 진짜로 안 가요. 동창회는 가셔야죠. 노인정 동창회 삼낙회 그건 이제 삼낙회는 이제 선생님들 모임인데 거기 가면 옛날 얘기만 해요. 나는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 얘기에 묻혀서 사는 인생보다는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고 그리고 노인네들도 중요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예. 아 그러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인이 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시인이라면요 어린이들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쭉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네. 신이 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초등학생생 할 때 우리 이 선배들이 말이죠. 너 중학생쯤 돼야 시인으로 행사하지. 예. 그 저기 저 초등학생생 계속 되겠어? 그래서 예. 아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난 이 땅에서 그냥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초등학생생으로 끝냈어. 근데 그게 아이들 말법을 배워가지고 예. 쉽게 말하고 편하게 말하는 걸 그러니까요. 거기서 내가 유지할 수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시가 다 그런 예.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게 쉽게. 초등학생생 것이 나한테는 마이너였는데 예. 그것이 나한테 나중에 메이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자기가 마이너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바꿀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게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마이너가 메이저가 되는 과정이에요. 마이너가 메이저네. 마이너가 써야 돼, 메이저. 써야 돼. 아, 마이너 메이저. 쓸 수 있어? 스펠링 알아?
한글로 써도 되잖아요. 아 근데 선생님 저 기사를 예전에 이게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 문학관 있잖아요. 네. 문학관에서 이게 풍금 연주도 하신다고 내가 그 하는 게 사진 찍혀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 그것밖에 봤거든요. 모르니까 동요. 아 예전에 우리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다 풍금하시거든. 했으니까. 이 피아노는 그 맛이 안 나. 그치 그치. 풍금은 그 맛이 있죠 또. 지금도 연주를 그렇게 좀 하세요? 네, 하죠. 가끔 이제 가수나 이런 사람들도 오니까 나태주도 왔다 갔고요. 나태주. K타임 우리 나태주. 나태주 시인님에게 나태주. 이 사람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네? 아니요, 제가 많이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예쁘신데.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자세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풍금만의 그 느낌이 소리가 있는데 느낌이 소리 있잖아요. 좋아. 선생님. 그럼요. 풍금이 이런 거죠. 이 발판을 밟아서 소리를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풍금이에요? 바람 풍금 풍자예요. 바람 발판을 이렇게 발판을 눌러서 눌러서 계속 몰랐구나. 나는 그냥 왜 풍금이라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발판을 이렇게 발로 이것도 네.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지 떨그덕떨그덕 하면 고장 나요. 그래서 우리 문학관에 있는 풍금 다른 사람 이제 건드리지 말라. 그래야겠네요, 예. 진짜로. 오면은 주로 어떤 연주를 해주세요? 동요. 퐁당 퐁당 도를 누나 몰래 이걸 진짜. 혼나는 줄 알고. 다 조마조마했어. 선생님한테 지금. 불안했어. 지금은 풍금이 없죠 학교에.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은 없지 않아요. 요즘 초등학교. 어떻게 건반이 알았어요? 전자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그게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풍금이. 유럽에서 들어왔고 미국에서 들어왔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한국에 거의 풍금이 소리 나는 풍금이 거의 한 대도 없어요. 그럼 풍금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 교장할 때 있던 거고요. 그 옛날부터 예전 거네. 있던 거. 샀거든요. 네. 하나는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선물로 그 서울 그 낙원동 악기상 네, 남원상가에 흔거 이렇게 잘 조율해서 땜질하고 그래갖고 갖고 왔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서울서부터 그 상 악기상사의 그 사장이 그 자기 자가용 뒷자리 트렁크 열고 그것을 고무줄로 묶어갖고 아, 또 손수 가지고 오셨네. 떨거덕떨거덕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우리 공주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풍금을 내가 연주하면서 내가 막 울었어요. 이 풍금이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찾아서 왔고. 이게 감수성이 엄청 선생님한테 가려고 그 풍금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야, 뭐 시쓰겠네. 시쓰겠어요. 아니 저 그래 형들아 너 시 좀 써. 오늘만 저래요. 또 내일 되면 또. 옥탑방 끝날 때까지 옥탑방으로 시 하나 완성하세요. 탑뱅. 뱅 말고 방. 야 근데 선생님하고 함께 하니까 네. 얘기가 굉장히 너무 풍부하고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지금 막 문제를 또- 가슴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진짜. 촉촉해지는 어. 되게. 다음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답안지에 수험생 이름을 적는欄에 나태주 시인의 시 들길을 걸으며 속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란 구절이 실렸는데요. 이는 1년간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줌과 동시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이게 뭐야? 뭔 말이야? 대박. 선생님 아실 그런 것 건가 같은데? 보다. 이유는 나는 알아요. 아시지. 아는데 맞아 맞아. 본인 아시지. 아는데 쌤 알면 저희가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나 이거 나 알긴 먼저 아는데. 얘기해볼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 생각. 네가 먼저 해봐. 뭐 해봐봐.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답안지를 위조나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거지. 정확히 얘기해주면 위조 집회. 뭐냐면은 위조 집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조 답안지 필적 위조.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음. 필적을 네.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돼서 대리시험 같은 거 대리시험 말하는 거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필적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적을 만들어. 필적을 본인 만들어. 확인이지 결국 본인. 그런 확정. 쪽인 것 본인 같아요. 확인? 형. 그래요, 이거요. 필적을 확인하기 위해. 네. 정답입니다. 내가 어디서 봤어 이거를. 오늘 왜 이래 다들? 똑똑하네요. 예. 그러게.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저 기사에서 딱 옛날에 읽고 잠깐만 이거 왜 필요하지? 그랬었거든. 그렇잖아요. 굳이 이게 무슨 뭐 그걸 일일이 무슨 필적을 아니 왜 그거 대줘야 있잖아. 원래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위에 듣고 사실을 이해하였음. 듣고 너도 해봤구나. 그걸 자기 이름 그대로 자필로 몇 개 써야 써 되는 있고 거. 확인했음. 이렇게. 필적 확인을 위해 정답입니다. 필적 확인 문구는 2006학년도 모의고사 때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직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 행위가 드러난 까닭에 대리 시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필적 확인 문구는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른 리을, 미음, 비읍이 포함된 문장에서 선정되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시 외에도 정지용, 윤동주 등 많은 시인들의 시 구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몰랐다. 이것까지는 리을 비읍? 예, 리을, 미음, 비읍. 듣기를 다 미음하고 있네. 비읍이요. 선생님 리을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 리을 하나하나 다 끊어서 쓰시네요. 비읍. 이렇게. 서로 위조가 선생님 미음도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다 끊어서 쓰셔서 굉장히 천천히 쓰시네요. 천천히 써야 돼요. 글씨를 못 쓰니까 천천히 써야 돼. 시는 아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필이에요. 내가 악필이다. 엄청 악필. 근데 왜냐면 생각보다 글씨는 되게 왜 그러냐면 진짜 악필이셔. 근데 왜 그 문구였을까요? 그거는 저기 같아요. 누구한테 이제 들었는데 그 해 그러니까 그렇지 재작년에 코로나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네. 고3들도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가 수고했고 힘들었고 약간 근데 위로의 너는 말이구나. 소중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 보는데 떨리잖아요. 부담감 있잖아요. 그걸 사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문장으로 저게 소환이 됐어요. 실제로 고3 그러네. 수험생분들이 네. 이 문장에 엄청 위로를 받았대요. 나는 사실은 연애시로 쓴 건데 예? 연애시로 쓴 건데 연애시로? 많고 그렇죠. 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거대한 사람. 사실은 제가 연애시로 썼는데 저걸 이제 빼다가 예. 그 상황에다 이제 도입함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영향, 예, 예. 그 선한 영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었던 선한 의지나 선한 어떤 흐름이 흘러가서 저쪽에게 다시 또 선한 영향으로 예. 해서 저쪽도 좋아지는. 네. 그래서 저런 것은 잘했다고. 시의 선순환이네요. 이게 얘기하면. 그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애 시가 많으시죠? 네, 연애를 내가 제대로 못 해봐갖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못 해봐가지고. 아까는 보면 경험하고 오래 느끼고라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연애를 했더라면 연애시를 안 쓰죠. 선생님 사모님하고는 그러면 아, 몇 년 연애하셨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중매로. 연애할 새가 없었어요. 급해가지고 밑에 동생들이 치고 올라가고 비켜라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내가 가.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구원해줬어요. 여동생이 둘이나 먼저 시집을 가고 남동생이 혼기가 돼서 자꾸 재촉을 하니까 나는 이게 이제 내가 첫째인데 예전에는 옛날에 순서대로 그랬지. 가고. 그때 말이지 네, 순서대로 가는 게. 셋이나 이렇게 앞서서 가면 나는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많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근데 구원해줬어요. 보자마자 이런 거 있었어요. 이 사람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게 혹시 있으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왜냐면 솔직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따져봤어요. 따져보셨어요? 내가 작으니까 좀 덩치가 좀 큰 애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작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위축감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애들이라도 크게 낳았어요. 이세를 위해서. 그게 은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처남덕도 크고 우리 집사람도 나보다 크진 않은데 아주 좀 하여튼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애들이 다 나보다 커요. 그렇지네. 계략을 했어요. 뜻이 이루어지셨네요. 참 솔직하셔서 재밌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음 문제입니다. 네.
한 초등학생이 쓴 동시가 동요로 제작되어 화제인데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처음 본 작곡가는 큰 영감을 받아 바로 곡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를 쓴 초등학생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저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잖아.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뭐 밥상? 어? 아니 난 동생 얘기했는데. 동상? 동상? 아니 동생. 동생. 어. 동생도 괜찮다. 야 오늘도 좋다. 그래. 그렇지. 아니 동상이라고도 하니까 아이고 동상 왔는가. 아니 그것도 뭐 이제 아이고 저- 성님 할 때. 뭐 핸드폰, 저- 핸드폰 같은 건 아니겠죠. 저 학생이 핸드폰 같은 걸 받고 싶진 않았겠죠. 그런 굉장히 것도- 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리적이시네요. 그건 아닐 것 같아. 나 의외로 아닐 것 실력이에요. 같아. 의외로 실리적이세요? 핸드폰 같은 건 아닐 거예요. 선생님 몰라요. 저희는 정답 해보세요. 모르니까 막 네. 해보셔야 돼요. 네. 핸드폰 아니죠? 뭐 아니래잖아. 아 이거 왜 괜히 물으라고 해. 또 마른 눈물자국 흐르신단 말이야. 야 내가 볼 때 너 그거 좋아. 동생 이런 것도. 동생? 아, 동생? 그래 해볼까? 가고 그렇지. 이게 말이 맞잖아. 나는 동생을 갖고 싶었는데. 요새 또 애들도 많이 그럼. 없잖아. 옛날 이건 그 뭐 상돌림이 시골에서- 아니고. 네. 시골에서 저기 경상도 이쪽에서는 동생을 동상이라고 그래요. 동상. 사투리로. 이봐 동상. 네, 동상. 그래서, 예. 네. 성님 동상. 어. 해보세요. 동생. 아니야. 아유, 나 아니야. 밥상 근데 해봐. 밥에 밥상. 밥상? 잠깐만, 아니야? 형이랑 어머니의 엄마의 밥상. 정답입니다. 엄마 밥상. 그 역시. 엄마의 밥상. 아, 내가 이 동시를 본 것 같아. 동시를. 엄마의 밥상 정답입니다. 이 시는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에 대한 소중함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내용으로 시를 쓰던 당시 지은이 이슬량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량의 시는 동요로 제작된 후 한 에세이집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연이 아, 나는 이 있었네. 사연은 몰랐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마음에 그러네요. 들어. 엄마의 밥상. 최고의 상이 진짜 엄마의 밥상. 나는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되면. 아 예. 7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는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엄마를 잃었구나. 가장 받고 싶은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초등학생이. 너무 슬프다. 오늘 누구 하나 크게 울겠는데 흐름상. 선생님이 우실 것 같아. 와, 근데 어떻게 선생님 들으셨어요?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엄마가 없어졌다는 것은 네. 비 오는 날 지붕이 없어진 것이고 그 우산이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뭐 외투가 벗겨진 것이고 그리고 뭐 그야말로 엄마야말로 해구산인데 해구산이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막막하겠지. 막막한데 엄마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지만 뼈와 살과 혼과 마음과 모든 걸 나눠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엄마의 분신이잖아요. 엄마를 위한 제 시가 있어요. 동행.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을 때 죽지. 어머니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제 얘기예요. 내가 자신이 어머니니까. 내가 죽을 때 죽지. 내가 곧 엄마이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제목이 동행인데 동행이네요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나하고 같이 간다. 왜냐면 내가 엄마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 봐도 내가 좀 삐뚤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70살, 80살 돼서 좀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예, 약간. 어머니 많이 삐뚤어져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네요. 희한하게 그렇죠. 닮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희한하게 비슷해지고. 엄마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그 임신하면 칼슘을 이렇게 보내서 애기한테 보내서 이제 뼈를 형성하잖아요. 예. 왜 신것이 먹고 싶은가? 환경학 연구한 분 얘기인데 자기 몸 속에 뼈를 이렇게 녹여서 탯줄로 해서 애기한테 주고 싶어 갖고 신것이 먹고 싶대요. 나는 그 얘기를 놀라운 지난해 얘기네요. 듣고 뼈를 녹여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신것을 먹고 싶은 것은 자기 뼈를 녹여서 아이에게도 뼈가 애기한테. 이제 생성이 돼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엄마들이 와. 여자분들이 아기 낳는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려요. 그 뼈가 엄마한테 간 거예요. 우리들 뼈가 다 엄마 거예요. 몰랐어. 하긴 몸속에서 어디서 생기겠어 엄마. 그렇죠. 엄마한테 엄마의 생기는 뼈를 거죠, 우리가. 혼을 정신을 살을 다 피를 받아서 우리 자신이 몇번 올라 그런다 지금. 저씨 마음이 아프다. 네. 정말 아프다. 하루에 3번 받을 수 있는 밥상. 다음 문제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온화하고 인정 많은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 수술을 받은 아내를 위하여 장미꽃을 들고 수술실 앞에서 6시간 넘게 기다리는가 하면 100점을 못 맞아 주눅든 아들을 보고 그 후로는 성적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한 시절 집에 든 도둑을 잡고는 신고는커녕 도둑도 다 사정이 있겠지라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 무엇일까요? 어머. 와, 그 나도 모르는 얘기네. 친하셨. 스승님이시니까. 그쵸, 친하셨죠? 저분은 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 그 아들 딸한테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한테도. 문단에 이제 시인들한테 늘 인자하게 그리고 또 엄했어요. 엄하고 그리고 칭찬도 하면 진짜고 별로 잘 안 하셨어요. 아, 아. 그러니까 호투로 얘기하지 네, 않으셨구나. 내 작품도 한 번도 칭찬 안 하셨어요. 두 가지죠. 그냥 좋기만 하면 또 아니잖아요. 엄격한 면도 있고 맞아요. 그 두 가지. 근데 엄격하다 그래서 매서운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품위를 지키면서 그게 진짜 어른이 해야 할 진짜. 네, 그 이 덕목인데. 시대에 그리운 분이에요. 아, 대게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나는 저분한테 좀 죄진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죄를 이게 지으셨어요? 좀 책에다도 안 썼는데 이게 문단 얘기인데요. 그 선생님이 지지하지 않는 좀 별로 그게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문단 선거에서 내가 찍었어요. 찍고 근데 이 내가 찍은 사람이 이 당선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술밥을 얻어 먹고 옛날 가난할 때니까 그래서 갔어요. 안 가고 싶은데 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같이 있는 먼저 와 있는 선착객들이 나한테 이제 약간 야유를 하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계속 그러니까 박목월 선생님이 날 보고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군 이리 와. 그러더니 딱 그러세요. 나보고 나군 어디 갔다 왔나? 근데 이게 정말로 전국으로 찌르는 말씀인데 머리가 막 핑 돌더라고요. 거짓말 할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당선된 그 자리에 가서 당선턱을 얻어먹었다. 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왔습니다 했더니 한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또 길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나가자 하세요. 나가자고요? 나가지. 그게 딱 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박목월 선생한테 내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게 그게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한 거네요.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선생님 딱 봐도 어디 갔다 왔는지 알겠는데.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런 뒤로 그 뒤로는 아무 말씀도 시집 없으셨어요? 서문도 써주셨고 결혼식 주례도 써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인연이 끊겨지게. 시집 서문 안 써주고 예. 주례 안 써주시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박목월 선생한테 대쪽 같은 분이네요, 진짜. 그 시험에 내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기에 정답은 뭘까요? 몰라요 나. 내가 도둑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예. 저 양반이 가난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가난하셨구나. 뭐 돈을 주셨을까?
용돈을 좀 집어주셨을까?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용돈을요? 예, 그때도 가난하셨는데. 당신도 가난하지만 이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시정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도둑을 잡긴 잡았는데 신고를 안 한 거 보면 용돈을 주어서 그거 맞을 것 같아요. 한 말씀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추장 대장 얘기해보세요. 대장 해보세요. 예. 용돈을 지어주셨답니다. 정답입니다. 맞히신 거예요. 정답이래요. 선생님 맞네요. 나 진짜 몰랐던 얘기예요. 내가 다음에 아버지 박목월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처를 안 믿겨줘요. 와, 옥탑방에서 들은. 옥탑방이 훌륭하다. 예. 이게 훈훈한 게 있죠, 저. 그러네요. 예. 옥으로 탑을 쌓은 방이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석 같아. 와, 탑을 너무 근사하게. 옥으로 탑을 쌓은 방에 있는 보석들. 보석들. 문제아들이 아니고 보석들이라고요? 우리 보석들이야. 우리 타이틀 바꿔야겠다. 보석들로 바꿔주세요. 옥탑방의 옥탑방의 보석들. 보석들. 예. 도둑을 앉혀두고 밤새 이야기한 뒤 돈을 쥐어주며 돌려보냈다 정답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도둑이 순경에게 잡히지 않도록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리고서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데요. 현금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시인의 집만큼은 도둑이 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집을 노리는 도둑을 보고선 들어오라며 문을 직접 열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도둑한테? 야, 저런 어른들이 매우 그립다. 진짜. 나도 이제 좀 더 좀 나이가 들면서 저런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신석초라는 분 계세요. 서천에 사셨는데 그분 댁에도 도둑이 들어왔는데 예. 이게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어떤 도둑이냐면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쌀이 없어가지고 그 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빠시락빠시락 이제 쌀을 푸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도둑이 들었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후다닥 나와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대문 잠겼고 사람들이 나와 있고 불 켜져 있고 근데 그 집이 이제 탱자나무 울타리로 돼 있었대요. 탱자나무는 가시 울타리라 예. 그 강아지나 닭들도 못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거기로 찔려서? 머리를 쑤셔갖고 아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예. 얼굴을 이렇게 누가 잡았는데 돌렸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예. 아이고. 얼굴을 보인 거예요. 이웃이야. 그 신석 선생님이 마을에 계시다가 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다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는 걸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분이 또 대단한 것은 자기 집 울타리를 네. 모두 뽑아라 그랬대요. 예? 모두 뽑고 누구나 들어올 수 거기다가 있게끔? 그 생나무 울타리를 엉성하게 만들어요. 아주 전설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나만 아는 얘기인데 대단하신 옛날에는 어르신들 많네. 그런 진짜 좋은 어른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선생님도 나중에 도둑이 만약 들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 예. 궁금한 올려라. 현금을 올려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을 해보고. 도둑 안 들어요. 사실 쉽지 않아. 도둑 앉혀놓고 얘기하고 막. 사실 그런 어르신들이 그냥 이 어떤 영화에 나오는 영웅보다 정말 진짜 시대의 영웅은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저는 박목월 선생님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이 연이 이렇게 실춘문예 내가 아까 그 여자한테 당하고 예. 그 뒤에 이제 그 시를 써서 냈는데 그 시를 보시고 가망 없는 시예요, 이 시가. 사실은 나도 시춘문예 심사를 해봤지만은 그런 시 안 뽑아요. 좀 더 웅장하고 우렁차고 힘있고 기르기 있는 시를 뽑는데 예. 그 저 여자한테 저 실현당해갖고 찔찔 짜는 그런 시를 써서 냈으니까 그리고 제목도 작은 노래 이렇게 해서 소곡 작을 소자에다 노래곡자 예. 그래서 바람풍에서 소곡풍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아무래도 뽑아놓고 미심쩍어가지고 제목이라도 갈아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줄 쫙 긋고 대수발에서라고 그 원고를 내가 찾으면 진짜로 우리 문학관에 그 제목을 잘 진짜 제목을 수정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그 시는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박목월 선생님이 같이 써주신 거예요. 야,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게 영향이. 대수발에서 하나 딱 제목을 바꾸니까 그렇네. 시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또. 다음에 찾아갔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다음에 시집을 네가 낼 때는 다시 소곡풍으로 바꿔도 좋다.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에요. 안 바꾸셨죠, 근데? 네, 안 바꿨죠. 왜 바꿔요, 내가? 그치, 배수받은 바본가? 바본가? 이걸로 신춘문예 당선됐는데 이걸 왜 바꿔? 이거 없지, 그렇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런 이유가 없지. 다음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 이 모임은 참가자 전원이 책을 읽고 왔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며 책에 대해 하는 발언은 그 내용이 무엇이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 독서 모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뭔 얘기야 이게? 원래 독서 모임은 이제 책을 읽고 와서 자기가 느꼈던 소감을 얘기하거나 그치, 거기에 누가 대해서 아니면 그 독서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이 발제문이라는 걸 질문을 줘. 1번.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뭐 2번. 뭐 이렇게 이런 걸 뭐 해보질 않아서 독서. 아니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건데 원래는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는 이제 상상력 여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선생님 역시 많이. 아니면 그거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네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고 답이 나와 있어 문제에. 모두 책을 읽지 않고 왔지만 책을 읽었다는 전제에. 그래서 무슨 그러면 이 모임은 아예 책을 안 읽고 모이는 모임이네? 야, 상상력의 모임이네. 그러니까 읽지 않은 독서 모임. 괜찮은 것 같아. 나 그거 같아. 쌤 어떠세요? 얼떨떨하세요? 얼떨떨해요. 선생님도 독서 모임 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안 해요. 뭐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조금 바꿔서 모르는 만큼 느낀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그 사이에 느낌이 와요. 그게 저게 지금 말씀한 것하고 모르는 만큼 뭘 느낄까요, 근데요? 어떤 느낌이죠? 모르면 만큼 위축되고 이러지 않나요? 그것도 느낌이겠지 뭐. 그것도 있고 상상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상상할 수 있지. 모르니까 상상한다. 상상하고. 근데 이제 특히 시를 읽을 때는 확실하게 모를 때 이렇게 더 열리고 확장이 가능. 확장되고. 상상이 확장이 돼요. 맞네. 이 답하고는 모르겠는데 근데 상당히 그거 맞네요. 우리가 이건 정답이다. 같은 거네요. 근데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이 독서 모임은 책을 안 읽고 와서 하는 독서 모임인 거죠. 정답입니다. 놀랍다. 우리 다 맞춰 지금. 아니야? 근데 늦었어. 조금 늦었어. 늦은 땡이야. 누나. 어. 누나 얘긴데 책을 다는 안 읽어. 목차. 결말을 남겨두는 거야. 결정을 짓지 반만 않고 읽어? 뭐 이렇게 얘기구나. 앞에만 있고 모여서 좋네. 야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이건 아마 저렇게 끝날 걸. 상상력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괜찮다. 절반 정도만 읽고 와서. 반만 읽고 오는 거.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상상력이 필요하지. 오늘 야 너 웬일이야? 좋다. 전제는 안 돼. 이거요. 반만 읽는다. 아니면 목차만 읽는다. 줄거리만 읽는다. 되게 어렵다. 좀 이제 어려워지죠. 그냥 뭐 읽은 척하는 거. 그냥 안 읽은데 읽은 척. 마피아 게임처럼 누가 안 읽은지 모르는 거야. 누가 맞다 그거야.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도 있는데 맞아. 누가 읽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읽어야 돼. 그 중에 누가 안 읽었는지 몰라. 재밌겠다. 누나 그거 같아. 마피아 게임처럼. 야 뭐냐 이거. 그 책이 없어 실체가. 책이 없어. 그 책이 없어. 그 책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세상에 없는 책이야. 나태주님이 최초로 소설을 쓰셨죠? 예. 그거 다 읽으셨죠? 안 쓰셨는데 옥탑방의 보석들이라는 책을 그게 썼습니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하고 그냥 없는 책이야. 없는 책의 독서 모임. 정답입니다. 놀라워. 뭐야? 가공 독서의 정답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야 이건 진짜. 참가자 중 한 명이 가상의 책 제목을 말하고 사회자가 모두에게 읽어 오셨죠? 라고 물은 뒤 본격적인 독서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너무 재밌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해 서점 어느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지, 표지의 생김새는 어떤지, 책의 내용까지도 떠오르는 대로 만들어가네. 자유롭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 직장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고 부풀려 덧붙여야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 이 놀이를 통해 워밍업을 한다고도 합니다.
개그맨들 가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난리 나겠다, 그래서 난리 이게 이 나겠다. 구절이 있었구나. 모든 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네. 자 그러면 저희 독서에 가공독서 한번 보였는데요. 해봅시다. 예, 네. 우리 이번에 그 나태주님께서 이번에 좀 독특하게 소설을 네. 제목만 좀 들을 수 있어요? 제목만? 제목을 슈퍼맨과 시 슈퍼맨 같이 나 너무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깜짝 진짜로 놀랐잖아. 깜짝 아, 놀랐어요.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시인분이 그 슈퍼맨 팬티를 입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시인이랑 똑같이. 네, 슈퍼맨처럼. 맞아요. 등장만 그렇게 했어. 등장만 그렇게 아, 했고. 그래요? 슈퍼맨 그 옷을 이제 사러 쫄쫄이 사러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인들 만났잖아. 그게 원더우먼이잖아요. 그렇지 만나면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야 그 전환이 너무 빠르지 않았어? 아, 어떻게 오늘은 좀 힘들어요. 아니 그래도 이야기를 왜냐면 들어보니까 감성이 오늘 너무 충만하니까 우리 안 개그가 안 나와. 되겠다. 쉽지 않네. 아니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황홀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느낌이 황홀하게 온다. 황홀하다. 근데 이거 막 하다 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 막 웃음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게 포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거 풀리는데 어디 딴 데 가면 되게 사기 집단이거든요. 이게. 잘못 풀리면.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막 이렇게 소재가 고갈된다고 하지 별로 없잖아. 근데 선생님 이제 시를 4천여 편 쓰셨는데 그 소재가 끊임없이 이렇게 아, 오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네, 네. 흰구름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사람 특히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면은 그게 이제 시가 이제 떠오르시는. 네네네. 유한준이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게 사랑하고 보면 맞아. 이전에 보이던 것하고 달리 보여요. 사람이 맞아 꽃으로도 보이고 구름으로도 보이고 맞아요. 물로도 보이고 산으로도 보이고 그거를 좋게 보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우리 정말 음.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그리고 연예인들도 굉장히. 그쵸. 예. 내가 이제 그 말해서 될려는 모르겠는데 BTS 그 제이홉 네, 제이홉. 친구는 만난 적은 없는데 내가 책은 보냈어요. 태연이라는 또 가수. 가수 태연. 젊은 예. 정부인. 이제 그 가수한테도 보냈고 네. 가상결혼. 이종석이라는 사람하고는 이제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 책이 중국어로 번역됐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저 탤런트 또는 어떤 연예인들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의 글을 왜 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까? 먼저 내가 그 젊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옆에 서니까 또 그들에게 도움 주는 말하자면 위로와 축복 이런 것을 글에다 담으니까 네. 혼자서 무리지어 피어있는 꽃보다도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의초로울 때 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도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욱 당당할 때 있다. 너 비록 오늘 혼자서 꽃으로 피어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게 내가 그냥 어떤 책에다 그냥 무심히 쓴 시인데 강연을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시를 나 앞에 와서 읽으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대목이 좋아? 그랬더니 끝대목. 너 비록 오늘 혼자서 꽃으로 피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 대목이 좋다고 그래서 울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시가 다시 돌아오네요. 이렇게. 돌아와서. 나한테 그렇죠. 예. 선순환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돌아오네.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나한테 이 시를 각성시켜 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가 쓴 시가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 우리한테 좋았다. 사실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시로 해주니까 네, 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끔 젊은 친구들한테 또 미안해. 행복 보내시네. 젊은이들이 예. 괜찮아라는 말을 참 예. 많이 들어야 돼요, 사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저런 건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니까.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들은 빛나니까. 나는 여지없이 이제 힘드는 거예요. 예. 루저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시를 학생들한테 이제 강연 끝에 읽어주는데 예. 좋아합니다. 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이 문장을 주면 아이들이 이 시는 시원찮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뭐가 별거 아니에요. 그 이런 문장을 너무 듣고 좋은데요? 좋았다. 이거 네. 듣고는 정말 복받치는 저부터가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맞아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던 친구들이 얼마나 이거 진짜 펑펑 울까 싶어요. 새해에는 너무 맞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라고 닥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네. 나에게도 좋은 한 해가 열릴 것이다. 좋아질 맞아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주자. 네네네. 칭찬해줘야 칭찬합시다. 아, 몰랐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예. 봄봄, 동백꽃 등을 쓴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을 살펴보면 토박이 말과 그의 독특한 언어 구사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설에 사용한 어휘 중 600여 개가 넘는 단어들이 어느 국어 사전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그가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설 애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 또한 그가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표현할 애기, 때? 애기.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그거는 저 박신영 씨가 제일 먼저.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는 제일 박신영 씨가 먼저. 경훈아 자신 있게 해봐. 저기 혹시 애기야 가자 그거 기억하는구나. 밖에서 저렇게 제작진들이 웃어대는데도. 아니 나 근데 나도 궁금했어. 정답. 뭐? 자기야. 그게 없단 말이야. 해봐. 자기 괜찮은 것 같아. 자기야. 행동? 이거 제일 먼저 하신 거 아니야? 이거 손가락 같은? 이거? 이거 제일 먼저 하신 거 이거 제일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런 거. 하트. 하트? 아니고. 애교 부리다. 애기를 나타낸 말. 근데 애기의 이 선생님이 등장이 나타났다. 굉장히 오래전. 그렇죠. 김유정 돌아가셨어요. 씨. 일찍 돌아가셨고 강원도에 지금 문학관 있고 그리고 김유정 역도 만들어져 있고 맞아요. 맞아. 대단한 그 소설가지요. 그러면 대략 시대별로 보면은 한 40년대, 30년대? 50년대? 30년대? 요때 그럼 만들어진 말이네요. 그러면 아주 좀 오래전에 만들어진 말인데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처음 하신 거 아니야? 스럽다? 김종국이 한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이니까 뭐 안아준다라든지 포옹 뭐 그러니까 안아주다. 그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수도 있겠다. 600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처음 쓰신 단어가. 막 다 해봐. 그래. 사랑스럽다도 해봐. 사랑스럽다. 아니면 안아주다. 저기 뽀뽀. 잠깐만. 뽀뽀. 이거 약간 원래 옛날부터 있던 말 아닌 것 같아. 그래.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그러네. 그렇잖아. 안아줄 때 뽀뽀. 어디에도 임금님이 뽀뽀하셨다 이런 거 쓴 거 없거든. 맞아. 옛날 말이 없어. 어디 실록에도 없어요. 선생님 뽀뽀 괜찮죠? 느낌 확 오는데? 멋있긴 한데 잘 모르겠다. 뽀뽀 없었어. 경훈아 뽀뽀. 혹시 뽀뽀요? 정답입니다. 야 경훈아. 야.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야 2022년에 좋은데. 잘해. 오 천재다. 천재야. 어? 외래어인 키스는 1920년대부터 사용이 되었다는데요. 그 이후인 1939년 김유정의 소설 애기에서 그를 얼싸안으며 뺨도 문대고 뽀뽀도 할 수 있는 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뽀뽀는 1961년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61년이 돼서야 39년에 했는데 그래 여기 옛날부터 했던 말이 아니구나. 야, 근데 어떻게 키스를 뽀뽀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셨을까? 그러니까. 너무 예쁘. 그러니까 키스를 우리말로 바꾼 거 아니야, 뽀뽀로. 순우리말이지. 근데 키스는 뭔가 좀 그런데 뽀뽀는 애교스럽잖아. 그래 진짜. 귀여워. 귀엽고. 귀여워 뭐가. 사모님하고 뽀뽀 자주 하세요? 신은 좋았고 지금은 뭐 서로 늙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연애 편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해보셨죠, 많이? 연애 편지는 나는 내가 쓰는 시가 다 연애 편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연애 편지는 16살 때 처음 써봤어요. 16살 때요? 같은 동급생이었는데 네. 3년 동안 쳐다만 보고 말았어요. 아, 아마 지금도 내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아 편지 안 쓰셨어요? 편지를 쓰긴 썼는데 네. 아버지한테 그 여자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커트당했다. 답장도 그 아버지한테 써오고 그래갖고 내가 매우 놀랐어요. 답장이 뭐라고? 상대 아버지가 옛날에 답장을 주는. 그 우체통에 오잖아 그러면 집안 어른이 먼저 이렇게 보거든 뭐에 왔나 근데 아버지가 보고 안전해 주시고 답장을 쓰셨나 보다. 혼났어요, 아버지가 그때도? 붉은 만년필로 나순 군에게 뭐 편지 잘 받았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않고 이런 것만 하면 되겠나. 그리고 세 번째는 서천에 한번 나오게 내가 만나주겠네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님이 만나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찢어가지고 저 논구랑에다 박아버렸는데 그걸 들키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또 혼나는. 그치. 그러니까 양쪽 아버지한테 혼나게 생겼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냥 뭐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지멋대로 보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받은 내용은 기억이 나시네요. 그 여자하고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데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서 이제 서천 쪽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시발 택시에 같이 탔어요. 근데 그 시발 합성, 택시라는 게 합성, 있어. 합성. 근데 그 택시 안에 그 학생 셋에다가 학부형 셋에다가 기사가 탔으니까 7명이 탔어요. 택시 안에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탈 수 있었어? 아니 탈 수 없었지. 옛날에 그냥 막 무릎에 안고 막 어쩔 이렇게 수 한 없이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탔는데 바로 옆에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2시간 가는데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너무나 좋단 말이죠. 공기를 2시간 동안 같이 나눠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되셨구나. 네, 마음이. 그래서- 아, 그 나중에 진짜 고백은 그럼 못했어요? 못했죠. 가슴앓이만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졸업을 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아했던 사람이 만나진 못하더라도 이제 동창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거든요. 언제 시집 갔다더라, 뭐 그치, 어디 그런 거 그런 건 산다더라. 대강은 알아요. 근데 얘기 안 할래요.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빠글빠글 할머니 이제 만날 일 없고 그냥 그때 그 16살 때 그때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분은 거기에 그냥 놔두는 거지. 맞아요. 옛날 그 기억 속에 그냥 놔두는 첫사랑 그냥 놔둬야 돼. 맞아.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은 조문객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어머니가 생전 좋아하던 음식이라 주문합니다. 장례식장 앞에 오면 연락 부탁드려요 라는 요청 사항을 적어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배달? 잠시 후 배달된 음식을 받고 가족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사를 봐가지고. 바로 언니는? 네,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시켰습니다. 메모에 쓴 거야. 거기에 이제 사장님께. 주문 배송 요청 사항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을 썼어요. 혹시라도 장례식장으로 주문하니까 이게 장난이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좀 자세히 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희 살아생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음식인데 저희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배달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배달이 온 걸 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글이 아니고 이 음식 자체를 보고 예, 글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조의 형태로 조의금을 같이 넣어서 보냈다. 그런 거야? 봉투가 왔어요. 진짜? 네. 아니 어떤 관련이 없을 텐데. 없는데 와 이거 이 대박인데. 식당이 엄마가 이제 단골이었구나. 좋아하다. 의미 있는 식당이니까 그랬다면 그 주인께서 오. 그러면 그 사장님도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조이 봉투를 같이 배달 음식에다가 해가지고. 매우 따뜻한 얘기네요. 오늘 왜 이렇게 그거 그래요? 한다. 참 좋다. 정답입니다. 야. 훈훈한 얘기네, 진짜. 아침부터 이런 기사 보고 나도 뭉클해가지고. 이게 얼마 전에 조의금을 얼마 전에. 보내며 배달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 정답입니다. 또 한 가게는 갑작스런 비보에 슬픈 마음을 가늠할 수 없지만 조의를 표한다며 조의금 3만 원을 넣은 음식을 보냈는데요. 다른 가게 역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시기가 있었다. 아버지 생각에 결제 안 받겠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방송사의 인터뷰를 하게 된 두 사장님은 장례식장 배달은 처음이었다며 마음이 좋지 않아 배달까지 직접 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니 식당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따뜻한 세상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조의금과 함께 그러네. 영수증이 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취소하는 거니까 그거 하겠다고. 이거 참. 너무. 참 세상은 따뜻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니 그런데 저 선생님도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 저기 그 14년 5년 전에 네. 교직 그 정년 퇴직하던 해 그때 3월 1일 날 새벽에 뱃속에 있는 쓸개가 100% 터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네. 응급수술이잖아요. 의사들이 도저히 못 산다. 이 뱃속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 쓸개가 터졌으면요. 하지만 그게. 오염이 완전히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그 고무호수를 2개를 이렇게 구멍을 뚫고 바꿔서 페트병을 2개를 달았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뱃속 썩은 그 쓸개물하고 이 빼내야죠. 체액이 네. 콜콜콜콜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못 산다. 수술 불가, 치료 불가, 회생 불가,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된다. 어떤 거로도. 예, 그렇게 아주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응급실, 중환자실을 있다가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정식으로 정년 퇴직도 하고 훈장도 받고 그러고서 그 뒤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살아있어요. 의사들도 참 놀랬겠네요. 그래서 그죠? 아산병원에서 그 의사가 나한테 이제 이 세포를 뜯어내서 세계의학보호에 보고하겠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보험이 안 되는 약인데. 예. 근데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예다. 그래서 10만 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그런 확률 이렇게 살아난 인간도 있다. 기적이라는 거는요. 그 기적 속에 있으면 몰라요. 아, 내 몸을 지나서 지금 기적이 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더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게.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 좀 밝고 환하게 받아들이고. 그전엔 약간 좀 어두우셨어요. 그러면 우울하고 내가 아주 그냥 비관론자였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도 바뀌어졌어요. 그렇겠다. 밝아졌겠다, 시가 훨씬.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나에 대한 대접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저희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약간 낙천적으로 네. 그리고 모든 것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자, 또 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있어요. 네. 작가들의 묘비명에는 그들의 인생 철학과 생전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아나키스트의 작가 에드워드 에비는 노코멘트, 적과 흑의 작가 스탕달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미국의 천재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묘비명은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자신의 묘비명을 이러지 못해 미안하오라고 써주기를 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재치 있는 성격이 드러나는 이 문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치. 잘생기셨잖아.
인기가 되게 많은 작가님이셨어요. 뭐 일일이 다 만나주지 못해 그런 거. 미안하오. 모두와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오. 여인들이여 내가 이 다 사랑해주지 사람이 못해 이제 미안하오. 글을 쓸 때 네. 혹시 일어나 서 있는 상태에서 쓰지 않았을까요? 버릇이 이제 앉아서도 치지만 일어나 네. 서서 네. 너무 앉아 있으니까. 네. 그건 그런데 답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왔는데 쓰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그런 거에서 좀 재치 있게 대답을 했을라나? 아 인사 왔는데 인사 못해 미안.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닐까? 묘비에 누워 있으니까. 내가 누워서 인사해서 미안해. 그런 거지. 지금 그런 왜냐면 묘지에 느낌인가? 묻혀 있는 거니까 누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내가 인사 그거 물어보세요. 압수하지 못해 물어보세요. 미안하오. 물어보세요. 네. 서서 그걸 인사 물어보라고. 못해서. 그걸 아니 물어보라고.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알 것 같아. 물어보세요. 진짜요? 선생님 도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니 네. 안 할래. 형통한 분이 한번 안 해봐. 하신대. 그렇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정답입니다. 쌤 알고 있었어. 알고 계셨네. 알고 계셨네. 자꾸 나누세요 일어나지 선생님. 우리 이거 오래 걸렸다 이거 할 때. 이거 진짜 오래 어려워. 우리는 또 한참 여자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또 그렇지. 잘못 던져갖고 또 그쪽으로 또 계속 갈 뻔했지. 선생님 개인기 볼 뻔했는데. 이게 많이 맞아요.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정말 참자. 예. 예. 저거 내가 썼어요. 아 예전에 선생님. 예전에 묘비명.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들이 오지 않겠어요. 음원 씨나 숙 씨는 안 와요. 그냥 소식으로 듣기만 하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다 끝까지 잔재미를 계속 주시고. 조그만하게 써서 붙여. 예. 묘비 나는 크지 않기를 바래요. 예. 요만했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너 나 보고 싶어서 왔지. 너도 조금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될 거야. 하늘나라에서 볼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너도 곧 올 테니 그 대신 살 때 열심히 살아라. 본래는 풀꽃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예. 거기에서 이 풀꽃을 갖다 썼어요. 그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쓴 것이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했어. 그래서 저는 아주 싶겠지만 조금만 맞아요. 나한테 참자. 손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서 또 다른 것이 또 나올 수 있다. 아, 저 집 참 유쾌했어요, 선생님 보면. 야, 나는 내 인생 그 목표가 뭐냐면